중장년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당진에서 운영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를 돕는 중장년 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차에 들어가 운전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0대 A씨가 체포됐습니다. A씨는 도박빚 등으로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가 국회에서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충남도는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이 단수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본 지역민들을 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말 그대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일을 꿈꾸는 중장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머릿속에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참 쉽지 않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당진에서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당진에서 공인중개사로 30년 넘게 일한 장영곤 씨. 60대인 장 씨가 일을 그만두고 찾은 곳은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입니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며 막연히 꿈꿨던 일을 센터 도움을 받아 1년 반째 도전 중입니다. 네, 목표는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앱을 만들었는데 사기에 당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내가 앱을 만들어서 뭐 국민의 이바지 좀 해볼까 하고 이제 하는데 70%, 60%? 뭐 반원 이상은 했다고 봐요. 당진시와 충남 산학융합원이 손을 잡고 운영하는 이곳 센터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사무실을 우선 지원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창업 초기 막막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중장년들이 취약한 온라인 마케팅까지 교육합니다. 뭘 만들어도 고객들이 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SNS를 만든다든가 유튜브로 만든다든가 어떠한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죠. 세무와 법률, 회계 같은 까다로운 지식은 전문가가 1:1 멘토링으로 알려줍니다. 자체 경진대회를 열어 최대 200만 원의 창업 자금도 지원합니다. PPT 활동이나 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제 머릿속에만 있던 게 확연하게 글로 써 아니면 흙놀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발전시키려고 그런 부분도 매니저님한테 여쭤보서 멘토링이나 센터 입주 기간은 최대 3년. 다양한 혜택과 지원 덕분에 입주 가능한 19개 기업이 모두 다 찬 상태입니다. 이용 절감과 초기 창업자 대표님들의 네트워킹 형성으로 사람이라는 자본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 센터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에게도 문을 확대한 당진시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창업 경험이 없거나 폐업 후 2년이 지났다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교육과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에서 차량 화재 뒤 실종됐던 40대 남성 운전자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운전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저녁 10시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에 들어가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를 타고 수로변과 공터에 시신과 휴대전화기 등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야산 인근 공터에서 B씨의 차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도박빚 등 채무로 생활비가 없어 B씨의 지갑에서 10만 원 상당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국회에서 포럼을 열어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동혁 의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화력발전소에 따른 충남 지역 피해 현황과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한 교육 문화 복합시설 조성 등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이 최근 발생한 당진과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단수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충남도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시설 정기 점검과 노후 부품 교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자원공사의 노후시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노후 상수도시설의 지속적인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컸다며 피해 조사를 하고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단수 사태는 지난 7일 보령 광역상수도 밸브 고장으로 촉발됐으며 고장난 밸브는 지난 1998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안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태안군 가순권 희망복지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태안군에서는 복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 주민 874명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를 비롯해 생활업종 종사자,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경로당 회원, 주민자치회 의원, 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됐는데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발굴과 상담 및 각종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위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지속적인 홍보 및 주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의 수는 10월 말 현재 97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2024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의 역할을 재정립해 지역사회 내 촘촘한 사회 인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군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 및 역할, 위기가구 대상자의 이해, 발굴 사례 공유,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도 말해주시죠. 네, 10월 말 기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발굴한 위기가구는 총 115건이며 이 중 공적 지원 연계 60건, 민간 자원 연계 55건으로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태안군에서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순권 희망복지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 아산FC가 창단 이래 최초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충남 아산FC는 지난 9일 열린 K리그2 2024 마지막 36라운드에서 충북 청주FC를 상대로 4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 2위로 리그를 마감해 승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상대팀은 K리그 1 11위 팀으로 K리그 1 시즌 종료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충남 아산FC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면 내년 시즌 K리그 1에 참가하게 됩니다. 서산 대산 그린 컴플렉스 일반 산업단지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유망기업을 유치해 석유화학산업과 첨단화학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특구 내에 입주하는 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등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 특구는 규제 특례 등 지원을 통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가에 대해 구조조정과 폐업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류 폐사는 향후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서산과 태안 등 충남 5개 시군의 바지락 폐사율은 역대 최대치인 62%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예산군이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돼 관련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건물의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군은 총 34억 원을 투입합니다. 구체적으로 군은 예산읍과 삽교읍, 대흥면 일원 공공시설과 주택 등 275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